지금 전기차를 고민하신 분들은 절호의 기회가 왔고요. 올해 잘하면 처음 보는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그 가격 경쟁이 어떻게 벌어지냐에 따라서 올해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지난해 연말이었죠.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 3개 모델 가격을 파격적으로 인하했거든요. 모델 Y 2종, 그 다음에 모델 3 1종 이렇게 해서 3종류의 가격을 인하를 했는데 모델 3는 940만 원을 인하했고 모델 Y 모델은 한 300만 원 정도씩을 인하를 했거든요. 모델 Y의 그 후륜 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싼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전에 모델 Y 그 후륜 구동 모델이 5,300만 원 정도 우리나라에서 팔렸단 말이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가격 나왔을 때도 이거 싸다. 이 정도면 사야지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델 Y를 많이 샀는데 이걸 다시 300만 원 낮춰서 499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 아마 올해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팔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보고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전기차들의 경쟁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김치형이고요. 경제 전문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가 왜 갑자기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을까?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한 것 같아요, 테슬라가. 첫 번째는 지금 현재 테슬라의 상황이 문제가 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미국이 기반인 회사고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죠.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일론 머스크는 미국에도 공장이 있지만 독일에도 공장이 있고 중국에도 테슬라 공장을 지어놨거든요. 중국에 정말 대규모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싼 임금을 이용해서 거기서 테슬라 차량을 굉장히 싸게 만든 다음에 그걸 미국으로 가져와서 미국에서 팔아서 이익을 높이려고 이 전략을 세웠는데 2가지가 걸렸죠. 가장 큰 미국 시장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졌어요. 이 보조금이 사라진 게 사실은 이 전기차의 수요를 좀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3분기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 실제로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테슬라의 실적이 좀 떨어집니다. 또 하나는 중국에서 제조해서 가져온 차에 관세를 물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제조한 차량을 미국으로 못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재고 물량이 쌓여 있죠. 이건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테슬라 차량 많이 사는 3번째 국가 한국이 있는 거죠. 그럼 한국에다 팔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테슬라 차량 가장 많이 판매되는 곳이 1번 미국, 2등이 중국, 3번째 한국입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우리나라도 꽤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2번째는 테슬라가 이렇게 가격을 인하할 때는 보통 보조금 이슈가 걸려 있습니다. 이전에도 가격 인하할 때 한번 우리나라 보조금에 맞춰서 가격을 좀 내렸거든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많이 사는 모델이 모델 Y라는 모델인데 4,999만 원으로 내렸다 그랬잖아요. 굳이 왜 4,999일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8천만 원에서 5,300만 원대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의 50%를 주고요. 5,300만 원 이하의 전기차를 사면 100%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5,3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모델 Y의 가격이 5,299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을 낮추겠다, 기준을 5천만 원 이하로 낮추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4,999만 원으로 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야, 그거 시행이 2027년이야. 또 그거 왜 2026년 되기 전에 갑자기 가격을 낮춰 1년이나 남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테슬라 계약하시면 1년 뒤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계약자들이 내년에 받을 보조금이나 이런 걸 계산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낮춰놨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니까 보조금도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3번째는 한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지배력을 키우고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기차 경쟁에서 어떻게 보면 선점의 위치를 차지하겠다라는 가격 인하라고 보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뜨거워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일단 선전포고를 했죠. 가격을 낮췄잖아요.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이 내놓는 전기차들,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차가 내놓는 전기차들 주력 제품들이 다들 5천만 원에 조금 오버돼 있는 가격이에요. 근데 이걸 4,999만 원으로 가격을 책정해 버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 회사들도 이 모델 Y하고 경쟁을 하려면 4천만 원대로 가격을 낮춰야 되는 상황이죠. EV3나 뭐 EV5 이런 거 사려고 하던 사람이 테슬라 가격이 싸졌어요. 그럼 나 그냥 테슬라 사는 게 낫겠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경쟁하려면 이제 가격을 낮춰야 되는 상황이 됐고, 보조금을 제가 5,300만 원에서 정부가 5천만 원으로 낮추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많은 보조금이 테슬라가 다 가져가더라. 테슬라 사서 보조금 100%씩 받아가니까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이 정부에다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거 야 우리나라 제조업체는 안 도와주고 왜 테슬라가 보조금 다 받아가게 만드니? 그러면 살짝 낮춰서 보조금 기준을 우리나라 기업들은 받고 테슬라는 못 받는 정도의 수준으로 약간 낮추자. 이 컨센서스가 좀 있었어요. 근데 테슬라가 보란 듯이 그냥 4,999만 원으로 제품 가격을 낮춰버렸으니까 정부도 고민에 빠지겠죠. 이왕이면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보조금을 낮추려고 한 건데 테슬라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와버리니까.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BYD라는 회사가 한국에 진출을 했는데 저희 동네에도 대리점이 하나 생겼거든요. BYD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5,000대 정도 전기차를 팔았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첫 해에 들어와서 이 정도 팔았으면. 그리고 BYD의 보급형 전기차 2천만 원대 전기차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 올해죠, 올해 가져와서 팔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BYD도 한 10,000대 이상 연간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국차 지커라는 고급 라인의 프리미엄급의 전기차를 파는 회사거든요. 중국 시장에서도 이 지커 자동차는 테슬라보다 더 고급차 상위 버전이다 그래가지고 인기를 끌고 있는 차량인데, 이 회사가 SUV급 프리미엄 라인을 한국에 가져와서 올해부터 이제 판매를 시작합니다. 이제 이 차량이 한국에 들어와서 중국산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지위를 차지하느냐의 경쟁이 시작된 상황인데, 그런 상황들을 다 보고 테슬라가 아예 한국 시장에서 제대로 점유율을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마도 가격을 낮춘 게 아닐까라는 해석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현대 기아차 가격 안 내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처음 보는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 살 때 가격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보신 적 있어요? 현대 기아차가 뭐 매년 2027년형 하면 무조건 오르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당연히 올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막 테슬라는 1,000만 원씩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현대 기아차 지금 이 가격으로는 승부 안 돼요. 올해가 네. 이제 전기차의 흐름이 완전 이제 좀 세게 올.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시장 상황상 완전 대중화되기 전까지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유지되고 있는데, 유지되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이제 제조사들의 다양한 정책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기술 개발도 있을 테고 인프라 구축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상황이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딱 맞물려서 올해 굉장히 뜨겁게 전기차 경쟁들이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중국, 그다음에 테슬라,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도 시장 뺏길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즐거울 수 있다. 그 얘기는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질 가능성. 사실 중국에서는 이미 이게 시작됐거든요. 중국은 이제 전기차 회사들끼리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서로 막 가격 떨어뜨리고 우리는 이 기능도 있어요. 우리는 이것까지 있거든요. 막 이러면서 경쟁하는 상황이 작년에 펼쳐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시장에서 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판매량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작년 9월쯤에 전체 자동차 판매 모델 중에 모델 Y가 2등 했어요.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 전기차 판매량보다 테슬라의 판매량이 더 올라서는 달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000대 이상 팔아서.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테고, 그런 상황에서 12월 말에 테슬라가 이렇게 가격을 훅 떨어뜨려 버렸으니까 올해 이제 현대 기아차가 가격을 책정하는 이 방식이라든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고, 뭐 보조금만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약간 이익률을 떨어뜨리더라도 시장에서 자신들이 위치를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를 고민하신 분들은 절호의 기회가 왔고요. 한두 달 전에 테슬라 사신 분들은 지금 이제 다들 엄청난 배신감에 막 요즘 뜨겁다고 하던데, 실제로 중고차 시장의 시세가 신차보다 높아요. 중고차 팔아서 신차를 살 수 있는 가격이 돼버렸고, 지금 가격 떨어뜨린 모델이 그리고 안에 옵션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모니터도 훨씬 큰 게 들어오고 막 스피커도 더 좋은 거 들어있고 막 이러니까 이건 진짜 몇 달 전에 비싼 돈 주고 산 사람들이 열받을 상황인 거죠. 앞으로 이제 그 가격 경쟁이 어떻게 벌어지냐에 따라서 이런 좀 재밌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또 하나는 테슬라가 한국을 최근에 이슈가 됐던 FSD라는 자율주행에 이제 제대로 된 테스트 베드로 활용을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는 자율주행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옵션을 키고 돈만 내면 펌웨어 업그레이드로 해가지고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에 돌아다니는 차량, 앞으로 판매되는 차량들은 섀도우 모드라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자율주행과 관련된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많이 판매돼서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자율주행 서비스가 시작되면 이들은 훨씬 더 완벽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이 녹아있는 가격 인하다. 결국에는 뭔가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자신의 상품을 많이 팔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은 제품 판매뿐만 아니라 주식에도 열광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그 신화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우리가 이른바 빠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제품만 판매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약간 얼리 어답터의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을 쉽게 받아들이고 또 도전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미래에 관련된 제품들이라든지 어떤 서비스, 가격이 약간 비싸고 위험성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달려드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절대 숫자를 떠나서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어서, 단순히 차량 판매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다양한 제품들이 나올 거고 서비스가 등장할 건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판매되어 있는 차량에서 이 옵션 하나 딸깍 키는 게 940만 원인가 하거든요. 그 자율주행 옵션을 살려면. 그러니까 차 한 대 팔아놓고 나중에 자율주행 서비스만 시작되면 그 모든 차량에 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력적인 시장이 없죠. 최근 LG 엔솔부터 LNF까지 네. 테슬라향 양극재 공급 계약이 해지되거나 사실상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이른바 전기차의 캐즘의 현상을 겪고 있다, 이렇게 분석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혁신 기술이 등장을 해서 이게 대중화되고 보급되기 전까지 일종의 약간의 딜레이 되는 상황, 이걸 저희가 이제 캐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게 완벽히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이제 화석 연료를 쓰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됐고, 유럽에서도 생각보다 이게 친환경 에너지로 돌아가는데 비용이 좀 너무 많이 들고, AI 시대가 폭발적으로 속도가 빨라지면서 데이터 센터들을 막 지어대야 되는데, 이 데이터 센터를 짓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친환경만으로는 안 되고, 과거에 우리가 화석연료라고 했던 것들도 그냥 써야 될 것 같고, 심지어 그 폭발의 위험, 뭐 이런 방사능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걱정이 많았던 원전마저도 야, 우리는 일단은 모르겠고 좀 써야 될 것 같아라는 기조로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목표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전기차로의 전환 시기, 우리가 내연기관을 쓰는 자동차들을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는 시기에 목표가 있었거든요. 이걸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포기하다 보니까 그때까지 맞춰서 이제는 전기차로 다 돌아가려면 이 정도 배터리가 사용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규모 공급 계약들을 막 맺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보니까 그 목표를 달성을 안 해도 되니까 이게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네, 그렇다면 이걸 취소하자. 앞으로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가 다시 계약할게.
그래서 완전 취소가 아니고 뭐 1조 단위의 계약이 뭐 한 몇 억, 뭐 900억 뭐 이렇게 해서 낮춰져서 재계약이 맺어지는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당장은 우리나라 그 전기차 배터리를 세트를 만드는 LG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이 이런 배터리 만들려면 배터리와 관련된 소재들을 또 수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소재 회사들하고 또 장기 계약을 맺어놓은 거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해제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2차 전지 시장 관련 업체들에게는 굉장한 악재로 연말에 좀 작용을 했고요. 하지만 계속 경쟁을 할 테고 전기차로 가기는 갈 거니까 전기차 침투율이 20%를 넘는 순간을 우리가 이제 캐즘이 깨지는 상황으로 보는데 중국은 이미 20% 넘었고요. 미국은 이제 10% 선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잘하면 20% 돌파할 것 같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으로 가는구나가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막 요즘 전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ESS가 생각보다 좋을 것 같아요. ESS라고 하면 에너지 저장 장치를 저희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ESS 시장을 주목한 거는 친환경 에너지의 이른바 간헐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는 공급망이라는 게 안정적이어야 되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다 셧다운이 되거든요. 바람이 불 때만 풍력이 발전하고 태양광이 강하게 내리쬐 때만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때는 전기가 엄청 많이 생산되는데 나중에는 생산이 안 되기도 하고 많이 생산됐을 때 이걸 우리가 뭐 상자에다 담아 놓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버릴 수도 없고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간헐성 때문에 일종의 커다란 배터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그럼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면 되지라는 개념으로 나온 게 이제 ESS인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덩치도 크고 가격도 비싸고 안정성도 떨어졌는데 최근에 이게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면서 활용도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이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많이 짓잖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가 이게 엄청 커요. 전력 수요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확 끌어들였다가 또 막 사람들이 막 데이터 많이 쓰면 막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이거 관리해주는 역할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ESS 쪽에서 할 거다. 그러면 핵심이잖아요. 핵심.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시면 얼마 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전 한 번 났습니다. 정전 한 번 나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웨이모라는 구글 자율주행 차들이 다 중간에 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신이 안 되거나 뭔가 전력 문제가 생기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얼마나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준 건데 이 데이터 센터 옆에 있는 ESS라는 이게 그걸 막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초기에는 이 배터리 만드는 회사에서 ESS가 뭐 비중 차지해봐야 10%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얘가 좋아져봐야 얼마나 도움 되겠어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은 한 20% 수준까지 비중도 올라왔고요. 또 하나는 전기차에다가 배터리 팔면 이들은 배터리 팔면 끝이거든요. 근데 ESS는 이걸 팔면 안정적인 전기 공급부터 시작해서 유지 관리라는 것까지 다 맡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솔루션까지 다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더 비싸요. 그리고 유지 관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아마존의 대형 데이터 센터에 우리가 ESS를 뭐 몇 기가와트 뭘 해줬다라고 하면 그걸 그냥 떡 설치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전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소프트웨어도 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관리까지 다 해주거든요. 그러면 몇 년 지나서 또 관리 비용 받고 관리 비용 받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겠네. 이익은 배터리 파는 것보다 조금 더 비싸네. 그럼 이거 본격적으로 해도 되겠는데 그래서 최근에 ESS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회사들도 있고 아예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솔루션 회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해서 같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단순히 이제 우리가 테슬라를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면 테슬라의 주가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라 그래서 이제는 많이들 아시는데 이게 테슬라가 지금 한 230배 정도 돼요. 230배라고 하면
단순히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주가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는 미래 사회에서 이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고 봐야죠. 그 중에 큰 게 이제 자율주행이고 그리고 로봇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이제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로 보시는 분은 없어요. 테슬라는 로봇과 자율주행 회사로 보는 거예요. 전기차도 사실은 로봇의 새로운 모습, 그러니까 차량의 모습을 하고 있는 로봇일 뿐이지 그걸 차량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테슬라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